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인간의 나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법정 연령인 내추럴 에이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삼는 나이죠. 그리고 피지컬 에이지, 흔히 신체 나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고 관리를 잘 하셨다면 자연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훨씬 어리겠죠. 마지막으로 정신 연령입니다. 자연 나이는 우리의 통제 바뀌죠. 신체 나이와 정신 나이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긍정적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신 연령은 어떻게 개선할까요? 단지 아이 같은 마음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마음의 나이가 젊고 건강하다는 것은 여전히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꺾이지 않았고 이루고 싶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 도무지 그칠 줄 모르는 적당 덕후의 특집 시리즈 설날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꿈을 쫓는 이색 직업,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뮤지컬 배우입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오늘 정말 매우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적당 덕후의 배우를, 그것도 뮤지컬 배우를 모신 건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들으시죠? 아 그럼요. 아니 농담이고요. 단지 네. 외모만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아우라죠. 오오라. 오오라가 너무 맑고 투명하고 강하고 굳세고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방송에서는 진행자와 게스트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게스트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청취자 여러분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약간 이상한 방송 관행 아닙니까? 그리고 적당 덕후는 적당 덕후가 청취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단박에 말을 끊고 정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적극 추천합니다. 네. 오늘 모신 랑현님은 뮤지컬 배우입니다. 평생을 뮤지컬 배우를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고 경력의 전부가 뮤지컬 무대에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2008년 파이란 커버를 시작으로 2010년 뮤지컬의 고전이죠. 고인물 대작 그리스의 패티역. 그 후 학교를 마치고 대학원에서 보다 밀도 높은 공부를 시작합니다. 2016년 한결 성숙해진 연기력으로 살리에리에서 테리즈 언더스터디어, 더 넥스트 페이지에서 주연을 맡으셨어요. 심청. 맞아 진짜. 그 후로도 참 많은 작품에 출연하셨죠. 2017년 카페인의 주인공 김세진 역, 2018년엔 너에게 빛의 속도로 간다에서 윤호정 역, 같은 18년 6시 퇴근의 최다연, 19년엔 명작이자 대작이죠. 해적의 잭 메리 역, 19년엔 삼국유사의 선화공주, 이것도 주인공이죠. 21년 역시 명작이자 대작이죠. 리틀 잭의 줄리 해리슨 역, 22년과 올해는 브이에버 애프터와 청춘소음에서 레미 역과 한아름 역을 하셨고요. 올해에는 영국 무대에도 도전하셨어요. 네. 카페 GNS에서 최정신으로 열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7년에는 디지털 싱글 그대라면과 새벽 1시 반을 발표한 가수십니다. 심지어 작사까지 하신, 노래까지 부르신 그런 분이죠. 이 정도 소개 어떻습니까? 너무 엄청나게 다 빼곡하게 채워가지고 저를 엄청 많이 높여주신 거예요. 아니 근데 많이 좀 경력이 많으셔서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여기서 누락됐지만 이 작품도 괜찮았는데라고 꼭 소개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뭐 작품들은 다 좋은데 요즘에 좀 저는 창작 뮤지컬 발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뭐 본 공연을 올라가는 작품들 말고 네. 리딩 쇼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연을 이제 만드는 그렇게 하는 쇼케이스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제가 그래도 좀 참여를 한 편인데 최근에 같은 경우는 번더위치라는 번더위치는 거 네, 그렇죠. 네, 제가 순간 깜짝 놀라서 네, 말 그대로 마녀를 불태워라. 맞아요. 그런 슬로건이 얘기군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제 뭐 인스타나 아니면 이렇게 쳐보시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리딩 쇼케이스 공연들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적당 덕후 설날 특집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녹음은 12월 말에 하고 있죠. 아직 네. 크리스마스 전인데 맞아요. 부제가 있어요. 꿈을 쫓는 이색 직업.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뮤지컬 배우 편을 만나고요.
다음 주에는 쇼호스트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설날이 그러니까 명절이 약간 그런 날이잖아요. 친척 어르신들에게 추궁당하는 날. 어떠한 추궁을 아니 뭐 되게 뻔하죠. 뭐 수능은 잘 봤냐, 학교를 가면은 취업 준비는 잘 되고 있냐, 뭐 취업을 성공했어 그러면 뭐 돈은 좀 모았냐, 뭐 결혼은 언제 하냐, 결혼했어 그럼 애기는 언제 날 거냐, 애가 있어 그럼 애는 공부 잘하냐, 그리고 애가 약간 중고등학생이면 애 대학은 어디 가냐, 이게 약간 무한 반복.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특집을 만든 취지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요새 목표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 배우 꿈 많이 꾸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뮤지컬 배우가 꿈이야라고 딱 말을 하면 친척 어르신들이 야, 너 먹고 살 수 있겠냐부터라는 대답이 먼저 나올 거잖아요. 맞아요. 오늘 랑현 배우님을 모신 거는 랑현 배우님의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서 이런 친척 어르신들과 네. 그리고 꿈을 꾸고 있는 뭐 청소년도 있겠고 성인들도 있겠죠. 뮤지컬 배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뜻이라고는 할까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들 같이 들으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꼭 들으셔야 되는. 아니면 저희가 이제 뭐 방송은 밤 9시 시작하지만 네. 또 나중에 팟빵에도 올라가고 너희 튜브에도 올라가니까요. 네. 들려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혹은 뭐 큰아버지, 작은엄마 그 랑현 배우라고 뮤지컬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향이 예. 될 수 있도록 한번 예. 열심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20대 초반부터 준비했다가 나중에 주연된 거는 한참 뒤라고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짐작하셨을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목소리 잘 나가고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뭐라 그럴까? 저희가 신년 특집으로 한번 성우 선생님을 모신 적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제가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요? 아니 제 발음 발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저는 근데 아까 앞에 오프닝 멘트 하시는데 네. 딕션이 굉장히 좋으시다라고 생각을. 이게 무지하게 지난 1년 동안 노력한 결과입니다. 노력한 결과가 겨우 이 정도예요. 그럼 저는 1회를 1화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듣지 마세요. 저도 괴롭습니다. 뭐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이제 목소리도 아름다우신데 외모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흔히 얘기하는 그 무쌍 미녀라 그러죠. 무쌍 커플 미녀. 네. 끝까지 쌍꺼풀 수술하지 않고 네. 너 같은 눈은 이제 트렌드다. 넌 뜬다. 이걸 제가 10년 전부터 아니 10년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매력적이라고 그러고 지금도 매력적이라고 하니까 네. 되게 좋은 걸 갖고 잘 유지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10년 전이면 이미 그때부터 김고은이라는 맞아요. 무쌍의 아주 대표적인 배우가 이미 스타덤에 올랐을 때고. 맞아요. 저희 박소담 배우님이랑. 그렇죠. 박소담 씨도 그렇고. 네. 최근에 또 일본 배우 중에 쿠로케 하루라고 무쌍 미녀 계보를 잇는. 네. 한번 찾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우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청취자 여러분 랑현 배우님 얼굴 굉장히 궁금하시죠? 검색하시면 굉장히 금방 나옵니다. 뮤지컬 배우는 정말 화려한 직업이잖아요. 네. 그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춤이면 춤.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뭐랄까 화려함의 정점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대신에 무대는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경쟁이 살벌하겠죠. 정말 치열하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앞서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꿀팁을 좀 드리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일단 뭐 어린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 애들 친구들도 정말 많이 꿈을 꾸더라고요. 벌써부터. 네. 저 조카도 네. 제 뮤지컬을 보면은 꼭 그 연령층이 되면 꼭 보고 노래를 다 외우고 할 정도로. 조카에게 고모십니까 이모십니까? 이모입니다. 예. 이모의 공연을 보고 꿈을 키우는군요. 네, 아니 약간 부러운데?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 건 아닌데 다재능한 끼를 이제 그렇게 보고 들으면서 장착을 시키며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니 이제는 뮤지컬 배우도 하려면 조기 교육을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저는 뭐 학번이 그래도 이제 앞이 1이 아니거든요. 저도 0이거든요. 2 아니세요? 2 아니셨구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 때는 사실 뭐 그때 뭐 너튜브나 뭐 벨그램처럼 이렇게 많이 정보를 바다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약간 연령이 짐작이 되려고 그러기 시작하고 있어요. 치면 바로 나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친구들 막 보면서 보고 듣고 연습하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늘기도 하고. 그렇군요. 근데 뮤지컬 배우가 되려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네. 뭐 움직임, 발성, 독서도 좀 많이 하면 좋아요. 음. 아무래도 뮤지컬은 배우라고 생각하세요? 가수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배우가 제일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막연하게 어렸을 때 노래를 먼저 했던 사람이라 음. 뮤지컬 가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가수가 더 크다. 네. 음. 그래서 노래를 무조건 잘해야 된다. 노래만 잘하면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마지막 정점은 연기입니다. 연기. 네, 그 연기와 배우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건 많은 지식 박학다식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노래는 너무 잘해야 되고요. 근데 꾸준히 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렵네요, 진짜. 뮤지컬은 그러니까. 종합 예술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좀 하잖아요. 약간 치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만 잘하기도 힘든데 거기에 노래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춤도 기본 이상 돼야 되고. 맞아요. 움직임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네네. 어렸을 때 뭐 내가 딱 20살 때만 할 수 음. 있거나 30대에만 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층에 따라서도 또 제가 할 수 있는 배역과 그만큼 연륜도 쌓이면서 그렇군요. 여러 가지 작품들의 배역을 소화할 수 있으면서 또 다른 세상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공부하고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여전히 공부를 계속하고 계신 거고요. 네, 맞아요. 아니 세상에 중간에 이제 대학원도 연기하다가 사실 네, 어느 정도 경력이 올랐을 때 덜컥 대학원을 들어가셨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 그 굉장히 배우들에게는 힘든 결정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한데 표면적으로는 랑연이라는 배우가 지금 어떤 작품으로 잘하고 있구나, 끊임없이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네. 모든 배우들한테는 매체 배우들도 그렇고요. 음. 공백 기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그쵸, 공백 그쵸. 기간을 잘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왔는데 공부를 끊이지 않게 하는 게 저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공부를 한다면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대학원에 들어가서 뭐 연기나 노래를 연마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연출적인 부분, 뭐 아니면 무대적인 부분 여러 가지 조금 오. 정말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좀 나이가 들면서도 바라봐야 되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들어가서 마케팅 수업도 들었고요. 오. 극작 수업도 각색과 번역 같은 수업도 들었고요. 그럼 랑현님 설마 최종 목표가 네, 제작자이신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전 평생 배우 할 겁니다. 평생 배우인데 네, 근데 이제 배우들 중에도 어느 정도 특히 영화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배우를 하면서 감독을 같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네. 예, 그런 꿈은 안 꿔보세요? 본인이 직접 제작한 뮤지컬에 나도 출연도 하고. 근데 제작이라는 마케팅과 창작 파트의 뭐 연출, 작곡가, 작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자기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본 결과 네. 저는 배우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연출과 무대와 하드웨어 조명 네. 마케팅까지 공부하셨지만 네. 그 2년 3년간의 공부 끝에 결론은 난 배우구나. 네. 근데 정말 저는 그 부분이 배우로서 작품을 이해하는데.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여유로워지고 나이가 들면서 같이 작업하는 스태프분들과 배우들하고도 소통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제가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가 너무나도 깊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렇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각본을 쓰시는 각색가나 작곡가나 음악 감독이나 연출 선생님들하고도 대화가 훨씬 잘 되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더 재밌어요 작업이. 네. 그렇겠네요.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뮤지컬 배우는 일단 보컬도 좋아야 되고 춤 레슨이나 연기 레슨 모두 따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그러니까 예술고등학교나 예체능계 대학 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때만 해도 따로 다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고 근데 사실 보컬, 뭐 춤, 연기 하나하나 다 받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저희에겐 뮤지컬 전공 과가 있잖아요. 학교에만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유리한 거는 뮤지컬 전공인 학교를 가라. 근데 만약에 네. 돈이 많이 들어서 이 일을 못할 것 같다 네. 라고 해서 시작하지
못한다는 건 전 그런 선택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 너튜브나 음. 여러 가지 것들이 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 시작하는 건 좀 어렵고 일단 유관 학과를 들어가서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군요. 네, 네 분명히 도움이 되죠. 음, 네. 그러니까 내가 뮤지컬 배우의 꿈을 키우고 그냥 일반 학과를 가서 일반 공부를 하면서 따로 춤, 노래, 연기를 공부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요? 있어요. 정말 네. 있고 꼭 학교를 가야지만 내가 뮤지컬 배우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너무 올드한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음, 사교육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학교를 가면 종합예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일반 대학을 다니고 일반 학교를 다니더라도 네. 충분히 자기의 끼가 있다라고 음. 하면은 오디션을 그 오땡알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것도? 오땡이 뭘까요? 오땡알이라고 그러니까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그 네네네. 오디션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있죠, 거기 있죠. 들어가서 네. 지원 자격이 맞으면 다 서류 넣고 모도하고 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이후로 좋아진 점이 네. 영상 오디션이 있어요. 오. 영상 오디션을 열심히 찍어가지고 잘하면 이제 서류 합격, 영상 합격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얼핏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뮤지컬계가 정말 좁은 세계잖아요. 네,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한 번씩 작품을 해봤거나 누구의 선배거나 후배거나 추천하거나 그렇게 서로 끌고 당겨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의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학연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저는 그런 덕을 봐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너무 슬픈데 저도 조금 네. 학연 지원 좀 받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편입도 했었고 근데 여러분 실력입니다. 아 뮤지컬계는 정말 실력으로만 승부한다. 네, 실력이고 네.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죠. 음. 왜냐면 이게 여기는 다 같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좀 더 같이 작업을 하는데 시너지가 나는 사람도 되게 중요해요. 그게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인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뭐 당연히. 그거는 네. 기본 깔고 가야죠. 그러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난다는데 누가 같이 일을 하고 싶겠어요. 맞아요. 그건 인성이 제일 배우뿐만이 중요해요. 아니라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랑현 배우님은 뮤지컬 배우의 꿈을 본격적으로 꾸신 거는 대학 들어가 전공을 하고 이후부터겠네요? 네, 네. 저는 계속 가수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뮤지컬이 이렇게 찰떡일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잘한다 해주시니까 학교에서 좀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실력이 향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꿈을 꾼 것 같아요. 계속. 야, 이게 이런 얘기가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잖아요. 그냥 저는 열심히 했고요. 재밌어서 했어요라고 그냥 말씀하시는데 근데 재밌어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엄청난 재능인 거 아시죠? 아, 그 자체가 재능입니다. 아니 전 출결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아, 출결. 그거는 태도잖아요. 그렇죠. 인성 다음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실성. 네, 그것도 재능이라면 그런 재능을 키우십시오. 성실성은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노래나 춤은 단박에 개선되지 않아도 성실성은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이온님의 가장 어려운 건 뭐였어요? 춤입니까? 뭐 노래는 좀 더 편하셨을 것 같고 연기가 더 어려우셨을까요? 근데 사실 이 세 박자를 다 욕심 내려고 하다 보면 쉬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쵸. 그나마 좀 내가 좀 자신 있는 분야는 배우들만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제일 자신 있는 거는 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의외네요.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음악 얘기하셔서 노래가 더 편하다고 그리고 실제로 작곡도 하시고 악기도 많이 네. 잘 연주하시잖아요. 네. 음악일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것도 좋아해서 현대무용, 발레, 재즈 여러 가지 좀 배웠어요. 많이 하셨군요. 공부 빼고는 다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요. 공부는 대학교 가서 열심히 그래서 그때 춤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오디션을 보러 간다고 치면 네. 전 춤이 제일 가장 어렵고요. 이거를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네. 춤은 가서 외워야 돼요. 그 짧은 시간 안에. 평소에 많이 춤추고 연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루틴 동작들을 굉장히 많이 몸에 익어야 네. 바로바로 기출 변형이 가능하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연기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음, 평생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연기가 연기가 그렇죠. 가장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랑현님에게 가장 힘들었던 오디션과 작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힘들었던 오디션은 저희 뭐 피디님과의 첫 만남이었던
아 저요? 네, 말씀드려도 돼요? 아 OBS에서 와 그 굉장히 오래전인데 연도도 말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아, 이 저는 무려 2009년이었고요. OBS의 문화전쟁이라는 8년 아닌가? 9년인가? 8년이네. 8년이에요. 8년이요. 8년. 2008년 와 지금 몇 년 전이야 이게. 그렇죠. 그때는 학생이셨죠. 학생이었어요 네. 그때. 저와 랑현님의 인연이 그때부터입니다. 그때 저희가 뮤지컬 대작 지났으니까 말해도 될 것 같다. 아, 그럼요. 네, 돈주왕이라는 대작 맞아요. 뮤지컬의 오디션을 생방송 TV 프로그램으로 그 오디션 라이브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랑현님이 본선에 올라오셔서 굉장히 오래 살아남으셨죠. 사실은 끝까지 됐는데 뭐 네. 여차여차 다른 이유들로 이제 공연까지는 못 올라가는 상황이 좀 됐었죠. 안타깝게도. 네네네네. 저의 뭐 하나의 성장판이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긴장하셨다고요? 하긴 그럴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어요 오디션. 그때 그때가. 매번 심지어 생방송을 했던 거잖아요. 제 기억에는 8개월을 녹화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오디션 기간이 8개월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을 6개월 했고 준비 기간까지 하면 거의 8개월이었으니까 네. 그거 빼고 이거 빼고 네. 오디션은 사실 오디션보다 작품으로 치자면 네. 해적이랑 최근에 끝난 연극 주애니스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전 모든 작품마다 다 올인을 하는데 정말 많이 고민하고 도전도 많이 했던 작품이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해적 어떤 작품인지 주엔에스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해적부터 어떤 작품이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해적은 2018년도에 초연으로 이제 작품이 올라오게 됐는데 그때 좀 핫했던 이유가 네. 여자 남자가 젠더 프리라는 개념으로 2인극인데 각자의 역할을 남자건 여자건 성별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수행을 해요. 두 명의 배우가. 근데 여기서 캐스팅된 배우도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잭과 메리라는 캐릭터를 맡은 배우인데 네. 남자 배우도 그 역할을 해요. 오. 그러니까 이거를 젠더 프리라고 해요. 네. 성별 차이 없이 이 캐릭터에 대해서 네. 소화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무대에서는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는데 제가 남자 역할이고 상대는 여자 역할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뮤지컬이라서 더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남자 보이스로 남자의 음역대처럼 또 높은 노래도 남자의 보이스 색깔까지 제가 연습을 해서 오. 이거를 또 소화를 해야 되고 네. 또 여자 캐릭터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성대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네.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의 보이스를 정말 쓸 수 있게 됐고 이거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고 네. 이 해적이라는 작품이 아무래도 좀 따뜻하고 음악도 굉장히 벅차오르는 음악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로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지금도 다른 회사에서 이 작품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너희튜브에서 뮤지컬 실황 영상들은 거의 못 올라오잖아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워낙 네. 뭐 연기 실현권도 걸려 있지만 원곡에 대한 저작권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뭐 무대 장치나 세트도 저작권에 굉장히 민감한 거고요. 근데 해적은 올라와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스페셜 커튼콜이라고 해서 관객분들이 공연을 보러 오셨을 때 네. 끝에 커튼콜을 영상을 찍을 수 있게끔 이제 그날의 넘버들을 이렇게 올리는 날이 있어요. 그런 그렇군요. 날 이제 찍어서 올려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열연을 하신 걸 보면 해적 복장 딱 입고 노래를 부르실 때 약간 감동, 전율 아유, 같은 것이 느껴져서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꼭 찾아보세요. 네. 카페 주엔에스도 설명해 주셔야죠. 지금 카페 주엔에스는 끝난 건가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 시점은 2월이고요. 저희가 녹음은 23년 12월 말에 하고 있어서 카페 주엔에스는 24년 현재 시점이죠. 현재 시점 24년 2월로는 종연이 된 거겠죠? 네, 맞아요. 네. 2023년 12월 중순에 끝났죠. 아, 끝났군요. 11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네네. 네. 주엔에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름만 들으면은 네.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독립운동가 의열단들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은둔을 하면 그건 이제 위장을 해서 네. 독립 자금과 이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제 만주나 상해로 내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저의 아픈 역사와 네. 그때 당시에 청춘 주엔에스가 불어로 청춘이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시대 때 잘 모르는 청춘들. 그쵸.
남녀노소 네. 불문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저희 이제 네.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명되어 있고요. 공연하는 내내 항상 너무 많이 울어서 정말 콧물 눈물을 다 흘리면서 먹으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매 공연 때마다, 매 무대 정말 때마다. 매 무대 때마다 콧물을 아이고. 계속 먹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재연을 하게 되면은 우리 랑현 배우님의 콧물 먹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궁금하시면 주엔에스 같은 경우는 영상이는 없고요. 제가 거기서 노래도 해요. 그쵸? 엔카를 부릅니다. 지금 아. 여기서는 틀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너희튜브에 카페 주엔에스라고 치시면 랑연이 부른 낙엽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그걸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면 방송 듣다가 잠깐 멈추시고 검색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괜찮습니다.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하시고 네. 들어보시면 굉장히 낙엽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잊혀져간 독립운동가들, 청년들, 청춘들 이렇게 그런 말들이 적혀 있는 따뜻한 곡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우선 그 독립운동을 소재로 했는데 또 거기에 그런 거잖아요. 어떤 시대에나 청춘들은 고민하고 방황을 할 텐데 그 시대의 청춘들은 독립운동까지 고민을 해야 되니까 야 이건 정말 고민의 결과 깊이가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랑현님이 무대에 서는 건 못 봤지만 꼭 한번 재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제안은 초대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공연이나 CD나 이런 것들 아는 사람일수록 돈 주고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마인드긴 해요. 네. 저희가 어느덧 일부 시간이 다 갔어요. 30분 금방 가죠. 그래요? 네. 정말 빠르네요. 네, 저희 2부에서 계속해 볼게요. 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랑현님 정말 생각보다 30분 금방 가죠. 네. 2시간도 금방 갑니다. 대부분 다 그러세요. 그리고 역시 대본대로 안 가죠? 네. 지금 역시 배우라서 네. 랑현님이 대본을 뭐 게스트가 오시면 저희가 프린트아웃해서 핸드아웃해서 드리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랑현님은 패드를 준비해서 미리 보낸 대본을 보시면서 하는데 와 그리고 심지어 공부까지 해오셨어. 배우들이 연기 공부하는 것처럼요 패드에다가 지문 적고 나 이런 말 해야지 다 쓰셨어. 큰일 났다. 이거 대본대로 해야겠구나. 아니에요. 대본대로 할게요. 아니 대본대로 할게요. 왜냐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뮤지컬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네. 혹시 까먹고 말씀 못 드리면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제가 까먹으면 네. 저한테 아니 지금 한번 다시 해요.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꿀팁 원래 처음에 해야지 편집해서 안 잘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해주시죠. 다시 한번. 정말 짧아요. 한마디로 하자면 네. 춤, 노래, 연기를 네. 다 잘해야 하는 건 맞지만 맞지만 평생 계속 연기를 하면서 배우를 하면서 성장은 할 거예요. 놓지만 말고 버티면 되는데 그 세 박자 중에 네. 내가 가장 잘하는 거는 꼭 쥐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누군가에게 항상 어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연기를 제일 잘한다. 연기는 계속 잘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안주하시면 안 되고 네. 연기를 계속 이제 즐기시면 되고 음. 부족한 노래나 움직임이나 알바도 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이제 춤학원도 다니고 네.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오래오래 버티실 수 있고 좋은 작품으로 무대에 설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무대도 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꼭 만나요. 정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방송을 들었던 뭐 그게 10대건 20대건 아니 30대 초반이건 그 누군가가 몇 년 뒤에 랑현님한테 그런 말씀 이제 무대에 서다 혹시 연습실 대기실에서 선배님 저 사실 3년 전에 그 방송 듣고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아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도 후배들이 갑자기 이제 네. 뭐 공연 끝나고 오셔가지고 이제 고백을 제가 하나요? 모르는 팬이었다고? 후배는 아니지만 네. 배우님 공연 보고서는 학교 들어가서 연습하고 공연하고 오.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팬들이 계세요.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응원을 너무 하고 싶죠. 왜냐하면 음. 사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정말 쉬운 길은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든 배움을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놓지 않는 프로페셔널 모습.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을 쉽게 하시는데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른 사람들 그분들이 말씀을 되게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아니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질문 드릴 때가 있거든요. 뭐 책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매일 써라. 나 매일 썼다. 근데 돌이켜 보면 아니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 맞아요.
버티는 게 그러니까요. 계속 꾸준히 하는 게 그러니까요. 자기가 언제 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도 없고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낼지 안 낼지 모르는데 그냥 계속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맞아요. 그게 재밌어야 돼. 맞아요. 그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생각하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되는데 네네. 하나는 목표점을 두고 성취감을 좀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데 시도가 안 나요. 예를 들어서 발성 연습을 하는데 네. 그럼 시가 날 때까지만 해서 이걸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막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시를 꼭 내겠다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목표점을 너무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두면서 자신의 성장을 하나하나 성취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팁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목표 잡지 말고 맞아요. 실제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 것부터 하나둘 성취감을 느껴보자. 그러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럼 그치. 또 하고 싶어져요. 그치, 하다가 안 되면 재능이 없는 건데 뭐. 해도 안 되면 재능이 없는 건 포기해야지 뭐. 아니 뭐 누구나 다 요리를 좋아한다고 연습한다고 셰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뭐 본인이 좋으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두 네. 번째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공백이라는 시간을 버티는 게 정말 힘든데 휴지기, 네, 네. 공백기. 그런 시간에 저는 무언가 새로운 걸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했어요. 뭐 작사를 했다든가 방금 뭐 앞에 들었던 것처럼 이제 싱글 앨범을 낸다든가. 근데 네. 이거는 돈이 드는 작업이 크게 아니거든요.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본인이 작사를 하셨고 노래를 하셨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주위에 친구들을 잘 사귀어 놓으세요. 아, 그런 친구가 없어. 큰일이다.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민감한 질문 가볼게요. 원래 네. 적당 덕후가 이런 민감한 질문 잘합니다. 네. 이게 적당 덕후의 시그니처 같은 거라서요. 뮤지컬 배우의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작품 규모에 따라서 편차가 크겠죠. 네, 맞아요. 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제 페이를 오픈할 수는 없고요. 네. 네. 일단 저희는 연습 페이는 없습니다. 아니 잠깐만, 연습 수당이 없다고요? 그러면 통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요. 음, 회차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크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이제 회당으로 했을 경우는 이제 저희 밥이나 이런 거 되게 잘 나와요. 연습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회당 페이에 그만큼의 연습했을 때 과정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대로 그렇군요. 연습 페이가 없어? 노동이야? 이건 아니고요. 네, 일단 해서 회당 페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적게는 15만 원부터 너무 적은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린 친구들이 그러니까 단역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같은 경우는? 앙상블들. 네, 네. 네. 그러니까 여러 역할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저 위에 선배님이 네. 사실 한번 오픈을 하셔서 이슈화가 됐었어서 이거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세상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나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정말 천차만별 정말 위에까지 그렇겠죠. 올라가요. 네, 100단위 뭐까지 올라가고 작품의 크기와 인지도에 따라서도 막 그렇겠죠.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얼핏 생각했을 때 장기 상연되는 작품의 조용급이 아니면 작품으로만 생활을 하는 건 불가능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일을 따로 하죠. 알바를 그쵸, 투잡을 그쵸. 하죠. 그래서 지금 라이언님은 카페 사장님이 되신 겁니까? 놀랍게도 이분이 카페 사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꽤 되지 않습니까? 네, 벌써 6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6년차 사장님. 맞아요. 저도 너무 중간에 힘들고 해서 음. 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좀 많이 모아놨었어요. 순수하게 그 부모님 찬스 없이 그냥. 부모님 찬스를 좀 받긴 했지만 네. 내부에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쵸, 비싸죠. 그런 것들을 발품 팔고 알아보고 하면서 그래도 한 제가 몇천 원 모아놨었는데 그거를 내부를 이제 이렇게 좀 투자를 해서 그렇군요. 기기들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본인이 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또 지금 그러니까 작품 연습이나 작품 활동 안 하실 때는 카페에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작품 들어가면 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비우셔야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상주에 있는 친구가 있고요. 음. 요일마다 친구가 있고 이제는 그냥 있어주기만 하면 너무 감사해요. 연습하다가 갑자기 별의별 이유로 그만두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쵸, 정말 그쵸. 애먹고 연습 중간에 막 갑자기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럴 땐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친구는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네. 고맙다. 예, 그 친구한테 이름 정도만 카페 이름 말씀하시는 건 그렇고 네. 그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이름 말씀할 수 있잖아요. 누구야 네. 고맙다고 한번 해주세요. 저 진짜 예쁘게 생겼거든요. 마음도 예쁜데 네. 손우주 네. 라고 우주야 고마워. 그리고 주말에 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친했던 친척 같은 이제 오빠가 있어요. 네. 저희 가족하고 다 아는 저 고병용 형님 감사합니다. 손우조님, 고병용님, 네. 저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얼굴은 못 뵀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 녹음은 평일에 하고 있으니까. 그럼 최근에 연극에도 도전하신 것도 그 뭐 연기 경험도 넓히려는 의도긴 하겠지만 이것도 혹시 죄송해요 수익 다변화를 계획하시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들 중에서 네. 전극 쪽 연기로 전향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랑현님도 그런 것까지 포석이 두시고 본격 연극에 도전하신 건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예전부터 연기에 대한 갈증이 되게 높았어요. 오, 근데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뮤지컬만 많이 하면 연극을 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작사분들도 그렇고 이미지 자체가 노래하는 사람, 뮤지컬 하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오기를 계속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 있었는데 불발이 나기도 했었고 이번에 진짜 정말 선물같이 다가온 작품이었거든요. 같이 했던 팀 작가 연출 선배님들 배우 동료들 정말 제작사까지 정말 저한테는 작년에 한 해가 이분들 때문에 행복했다 울고 오. 웃었다 할 정도로 그래서 네. 연극은 계속 하고 싶었고 그 이유가 저도 계속 이제 연기를 해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좀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연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좀 더 넓게 가기 네.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카페 GNS란 연극 작품 전에도 연극 네. 무대 몇 번 도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오디션을 보셨거나? 오디션은 아니었고 두 개 다 저한테 제안이 왔던 건데 뭐 내부 사정 때문에 공연이 올라가질 못했어요. 연극이든 영화든 뮤지컬이든 흔히 있는 경우죠. 네, 맞아요. 네, 최종적으로 이게 극장에 걸리거나 무대에 올라가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어렵죠. 네.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움직여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아유, 그래서 참 뮤지컬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술이 쉽지 않죠. 맞습니다.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덕담 시간인데요.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어르신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르신들입니다. 네. 뮤지컬 배우가 꿈인 이 어르신들의 자녀, 조카 또는 오촌당질 등등에게 격려를 줄 수 있는 말.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이 뭐 너 그렇게 해서 뭐 그 자격증 시험 봐야지, 공무원 시험 봐야지 뭐 이런 말 대신에 나 뮤지컬 배우가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르신들이. 네.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제가 목이 좀 안 좋았어서 반대를 하셨지만 네. 결국에는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좋아하고 하는 일을 해야 행복해요. 그쵸? 네, 부모로서 내 자녀와 조카가 부모도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문화예술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절대 빼놓을 수가 네. 없어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머니 아버지도 노래를 자꾸 하고 싶어지시고 어디 가서 악기를 배우고 싶으시고 이게 미적 체험이라고 이제 또 공부를 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미적 체험이라는 건 삶에 굉장히 정말 필요로 하는 양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이야말로 삶의 인프라죠. 네, 그 그렇죠. 도로나 철도, 가스관처럼 그 네. 인프라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배우를 할 거예요. 오, 그러니까 제가 미적 체험을 해서 남한테 이런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이거를 받는 사람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줄 수 있고 이걸 연말해서 줄 수 있다? 저는 제 직업의 만족도가 정말 한 500%라. 너무 부러운데요. 지금? 아니 저는 제 직업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라서 항상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추노각만 그만해야지. 네. 중년 주제자 자꾸 추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방송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네. 저의 추노 표현에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틈나는 대로 추노각 보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려서 아니 뭐 중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중년이라고 뭐 노년이라고 다 어른 아니에요. 아무튼 문화예술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인프라죠. 그렇죠. 저는 문화예술이야말로 기간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다를 따지는 거는
얼만큼 교통시설 대중교통이 좋고 복리후생의 질 끝판왕은 다 병원 얘기하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문화예술을 얼마나 보통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네, 다 진짜 중요한 것 중요해요.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진짜 선진국이겠죠. 어떤 게 선진국인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게 부족한 상태에서 다만 삶의 편의성만 높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좋은 삶인가라고 하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지금부터는 야 이게 원래 우리가 1부 때 다 끝냈어야 될 내용인데 역시 적당독권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저도 이럴 줄 알고 있었고요.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피디님. 항상 그랬습니다. 매번 빼놓지 다행이에요. 않고. 네. 지금부터는 랑현 배우님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파고드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뚜둥. 두둥. 예, 편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혹시 실례되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거부하시고 지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나이를 물어볼 건데요. 내추럴 에이지는 안 물어볼게요. 피지컬 에이지, 신체 나이는 몇 살입니까? 신체 나이요? 네. 20대 후반? 피지컬 에이지가 20대 후반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희망사. 내추럴 에이지는 그거보다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정신 연령은요? 아, 근데 저는 정신 연령은 제 나이에 잘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숙하고 네네. 단단하고 네, 점점 단단해지고 있는 맞아요. 그 표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단단해지고 있는 나이에 잘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역행하는 느낌이라서 그러고 싶긴 해요. 근데 피디님.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흔히 이제 공자님도 말씀하셨고 왜 그 나이를 먹을수록 뭐 단계별로 있잖아요. 뭐 뜻을 세우고 귀가 순해지고 뭐 40을 또 불혹이라 그러잖아요. 이미 불혹도 지났는데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유혹이 더 많이 생겨. 에이, 이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고향은 어디세요? 경기도 이천입니다. 경기도 이천. 네. 이천에 지금 살고 계신가요? 본가가 이천이고요. 활동할 땐 서울에 있죠. 그렇군요. 네. 최애 음식은 떡볶이. 이런 걸 물어. 떡볶이요? 그러고 냉이 된장찌개. 냉이 된장찌개. 야 이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니 저도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된장의 꽃은 두 개 아니겠습니까? 달래 된장이냐 냉이 된장이냐. 둘 다 좋은데 네. 할머니가 해주셨던 음식이 냉이 된장찌개가 제일 향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재까지 최애 음식이에요. 네, 그냥 냉이를 좋아해요. 깻잎 이런 것도 좋아하고. 약간 입맛은 어르신 입맛. 근데 저도 완전. 냉이 달래 전 약간 달래 쪽인데 달래 너무 좋죠. 달래 그 향이. 그렇죠. 근데 네. 네, 달래 무침도 맛있고. 아우, 네. 이거 좀 빨리 가야 돼요. 가족 관계는 어떠십니까? 지금 실례되는 질문은 결혼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네, 미혼이시고 네, 사남매 있고 부모님 사남매요? 네. 사남매 몇째세요? 둘째요. 어머 그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는 둘째 딸. 셋째 아니에요? 아 셋째인가? 왜 셋째지? 셋째도 아. 딸이거든요. 아 막내딸. 최진사집 셋째 딸. 그러네. 혹시 가족을 물어본 건 가족들도 이렇게 예술적 감성이 넘치시는 분들인가 해서요. 혹시 음악을 하시거나 그림을 하시거나 그런 저희 분들이. 집에는 이쪽을 일하시는 분은 전혀 없고요. 네. 엄마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고 문학 쪽으로도 굉장히 있으십니다. 근데 아버지는 피아노나 음악 같은 거 듣는 걸 좋아하시고요. 은근슬쩍 가족 자랑 해주셨고요. 감사하고요. 그럼 지금 뭐 연령이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 네. 부모님이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결혼 안 하냐고.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예 안 하진 않는데 네. 절대 부담을 주시진 않아요. 네. 동생도 결혼을 하셨을까요? 동생분도? 안 했어요. 동생이 저랑 터울이 6살이 차이가 나서 네네. 아직까지는 뭐 가야 되는 나이는 아니고 그렇군요. 언니는 이제 갔고요. 그래서 그 아기가 이모의 공연을 보러 온 거죠. 아닌가요? 네. 제가 이모 아까 공연을- 외사촌 아 외사촌이군요.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만 들으면 랑현님은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바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의 고민 지점이기도 해요. 아니 사람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좀 삐딱한 것도 있고 좀 탈선도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사람이 약간 삐딱선도 타고 탈선도 해야 네. 결정적으로 방황을 할 때 돌아올 수 있잖아요. 술 마시는데? 아 술이 탈선이군요. 세상에 큰일날 아니야. 말씀을. 청소년 시절이 궁금합니다. 청소년 시절 경험했던 최악의 탈선. 청소년 때는 술도 안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먹었습니까? 네, 저 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먹어봤어요. 중2 때요? 네. 그거 그냥 입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중2 때 네. 입만 된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소주를 못 먹어요.
그때 너무 맛이 없었구나. 네. 여러분 참고로 청소년, 미성년의 음주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설날 기간을 맞아서 어르신들이 청소년에게 술을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나치는 음주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청소년 여러분 술 드시면 안 돼요. 지금 라이너님도 반성을 심하게 하고 계십니다. 음주 권장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네. 가족들하고 아니요, 가족들하고 마셔도 그 그때 미성년의 음주는 안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네. 잔을 이렇게 아무튼 최고의 탈선은 중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했다가 네? 2시간 만에 잡혀왔어요. 에이, 2시간 만에 가출한 거는 무슨 가출이에요, 그게. 탈선이긴 했어요. 저. 그냥 근데 가출을 궁금하다. 가출을 네.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그냥 엄마가 내 맘 몰라주니까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 구체적으로 기억도 안 나죠. 그때 네. 삐졌던 감정만 남아 있고. 네. 근데 2시간 만에 잡혔으면 얼마 못 가셨네요. 아니 가긴 나갔는데 네. 공중전화 가가지고 저희 땐 공중전화 공중전화, 했었어요. 네, 공중전화. 사촌 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까 네. 얘기했던 그 이모 네. 이모의 엄마죠. 저희 네. 조카의 엄마인 사촌 언니한테 전화했는데 바로 언니가 집에 라면이 전화해서. 거기 있대 이렇게 음. 돼서 바로 들어오겠지 그래서 그냥 전 들어갔습니다. 그럼 잡힌 것도 아니고 그냥 다시 돌아가신 거잖아요, 집으로. 네 근데 탈선 이걸 가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 또 알 수 있죠. 이런 분이시고요. 취미 궁금합니다. 춤, 연기, 노래 이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취미. 제가 진짜 취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좀 쉬는 법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옛날에 추억의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서 네. 닌텐도를 그 닌텐도도 버전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비교적 최근 버전이 있고 옛날 완전 버전. DS가 맞나? 잠깐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완전 이번에 완전 그 화면 엄청 좋은 거.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옛날 건 아니네. 최근 거고 그거 네. 동물의 숲 모동숲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최근 얻은 취미.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까지 들어보니까 랑현님이 정말 인생을 쓸모없는 일에 낭비한 경험이 있을까 싶어요. 가장 쓸모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장 쓸모없는 거. 보통 이런 질문은 덕질을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없는데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최근에 최근에 모 프로그램을 보고 네. 영상을 엄청 찾아봤어요. 그 사람 영상을. 그러면 그것도 덕질 아니에요? 그 누구죠? 연예인인가요? 유명인? 아니에요. 이게 네. 땡철 부대라고 아, 땡철 부대 시즌 네네. 3인데 네. 제가 운동 막 사격 이런 거를 굉장히 하고 싶어 했고 이제 할 예정이기도 해요. 사격을? 네, 네, 개인적으로 오. 이제 배우고 싶고 하고 음. 그걸 취미로 이제 하고 싶어서 예전부터 고민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데 네. 누가 너무 사격을 잘하는 거예요. 최근 나온 시즌 말씀하시는 네, 거구나. 네. 그렇죠. 사격 잘하는 분이 있고 잘생기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또 과묵하고 또 진짜 또 과묵하고 네.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수 적고. 그래서 영상을 많이 찾아보셨구나. 근데 사실 그 사람의 피지컬보다 그 순간의 모먼트 무언가 집중을 해서 사격을 하는 박땡땡 부원이 있는데 네. 대원이 있는데 그 대원님이 너무 잘 쏘시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팀 모든 분들이 다 그분의 사격이 표적제에 안 맞고 랑현님의 가슴에 꽂혔군요. 그래서 열심히 네. 이제 영상을 좀 찾아보셨어요. 네, 팬입니다. 네.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랑현님이 팬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근데 제 질문은 그거였잖아요. 가장 쓸모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한 게 근데 덕질하시는 게 따로 그럼 없어요? 덕질이 왜 쓸모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쓸모없다고 생각 안 하죠. 제가 기본적으로 덕후니까. 그니까요. 모든 덕질은 쓸모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덕질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거 뭐 돈도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신경 쓰고 맨날 받아보고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제 스스로 방어 기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 덕질하십시오. 덕질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마치 예술과 같이. 그렇죠. 아니 뭐 예술 덕후가 있을 수 있죠. 맞아요. 네. 가장 쓸모없는 거? 없어. 사람이 너무 발라. 그니까요. 문제. 숨 막히죠. 이분 좀 어떻게 타락시켜 드려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타락할 기회를 드린다면 네. 청소년과 대학 시절로 다시 돌아갔어요. 네. 그러면 어떤 탈선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청소년 땐 방송반을 좀 해보고 싶었고. 그게 타락이에요? 근데
그래서 네. 대학 시절 얘기하자면 네. 진짜 방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열심히 연습만 해서 네. 미팅 좀 할 거 아니 미팅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방송예술 관련과였잖아요. 네. 그럼 미팅이나 이런 제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텐데 아 이거 진짜 오해입니다. 아니에요? 공연예술하는 친구들은 정말 연습실에만 박혀 있어요. 정말로 학교가 만약에 네. 하루에 가서 6시간 공부하는 데다 저희는 거의 뭐 20시간 있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등교를 강의실이 아니라 연습실로 등교라는 건가요? 강의실의 연습실이죠. 강의실 연습실. 네. 그렇군요. 네. 야, 이 참 낭만이 없네 낭만. 왜냐면 배우들은 진짜 정말 연습실에 살아요. 무대도 만들어야 되고. 아니 그런 친구들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청춘과 낭만을 열심히 즐기는 친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정말 팩트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친구도 아직 필드에서 못 만날 것 같아요. 하기야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으면 네. 지금 무대 위에 서 있지 않겠군요. 근데 맞아요. 예, 무대 아래에서 또 그렇군요. 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색이든 일정 부분 성공을 하려면 자기 희생은 참 기본인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 간에 안타깝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자 랑현님과 함께하는 일문일답은 저희가 자연스럽게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 다음 시간에 내일이죠. 내일 방송에 또 특별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랑현님의 팬이 와요. 팬이 찾아와서 아니 그 애초부터 처음부터 섭외했던 건 아닌데 네. 우연한 기회로 랑현님이 출연한다는 걸 그 친구가 알았어요. 아. 그 저보고 랑현 편이 나와요? 너 아니? 그랬더니 저 팬이에요. 너 나올래? 했더니 네 근데 약간 말투가 남잔데. 여자입니다. 아 저 저는 PD님이 가장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진짜 나와요? 진짜로 와, 나오고요. 기대됩니다. 내일 방송에는 그 팬과 함께 여러 가지 내용을 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다 못다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내일 방송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적당 독화 이렇죠 뭐. 적당히 좋아요. 덕후가 한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